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인사를 이렇게 해보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엄청 후덥지근한 이제 정말 여름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좀 비온 뒤에서 시원하게 인간을 탐구해보는 심리 책방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7월, 8월 동안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심리 정신건강 서적을 심리학자와 함께 탐구해보려고 하는데요. 7월 한 달 동안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시작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교수님의 밝은 에너지와 함께 좀 이렇게 무더위를 녹여보면 어떨까 네. 하고 모셔봤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그래도 교수님 소개를 조금 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저희 작년에도 출연해 주시고 하셔서 어떤 소개가 필요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제대로 드리는 게 좋으니까 일단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현재 명예교수시고요.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 한국인간발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로 계셔서 학생들 만나고 또 연구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서적도 써주셨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책도 써주셨고요. 네, 참 오래됐죠. 우리 그리고 작년에도 사랑 한번 다뤘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오늘 심리학자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분은 심리학자는 아니죠. 아니십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심리학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 그러한 심리학 저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일단 저희가 소개할 책은 사랑을 좀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낸 연애 본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우리는 왜 꼭 그 한 사람에게, 특정 사람에게만 끌리는 걸까?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책을 통해서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희가 이 책을 특히 꼽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연구를 별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별로 이러한 주제는 너무 가벼운 주제고 해서 심리학은 더 과학적이고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랑이나 행복이나 이런 연구는 터부시했어요. 그러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심리적인 게 뭔가 이러한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분이 그 인류학자예요. 헬렌 피셔. 이분은 인류학자인데 인류학자가 사랑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가 감정적이고 이런 거보다 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궁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뇌를 fMRI를 다 찍어가지고 그 흐름이라든지 또 호르몬뿐만 아니고 뇌에서 나오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도 이걸 들여다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fMRI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하는 거를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피셔의 이야기가 인류학적이지만 그래도 심리학적인 부분하고 많이 접근됐다. 그래서 많이 심리학자들이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요즘 핫한 주제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저한테 얼마 전에 뭐 한참 됐어요. 그래도 몇 달 됐죠. 애견남, 애견남, 뭐 타토녀 이런 말을 들어봤나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네. 맞아요. 이게 테토 애겐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20, 30대 MZ 세대에서 MBTI의 다음으로 핫하게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토랑 에겐이라는 게 말 그대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 성 호르몬을 기반으로 사람의 성격을 좀 구분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유사과학 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봐도 좋겠다 싶어서 헬렌 피셔 박사의 연애 본능이라는 책을 첫 시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대본은 안 썼는데 교수님 혹시 결혼하실 때 선 몇 번이나 보셨을까요? 이건 좀 소개팅? 비밀인데. 네. 저희 때는 진짜 선을 봤던 네.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뭐, 너무 연애하면은 안 좋다, 공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아마 졸업 놔두고, 우리 그때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 4학년 정도 되면 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몇 번을 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런 느낌이 좀 오셨나요? 이거 다 털어도 돼요? 아니었어요? 아니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네. 키는 이 정도,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네. 뭐 외모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 처음 보자마자 그냥 전혀 하여튼 이상형하고 키가 살짝은 거리가 갈지가 있었는데 네. 그냥 느껴지는 거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가 이게 저는 이렇게 조금 그때 불안정한 막 내가 좋으면 하고 막 싫으면 이랬는데 이 사람은 좀 안정감을 주네 하고 끌렸던 거. 그래서 이 첫눈에 반한다를 제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네. 돌이켜보면 뭐 첫눈이 뭐 외모만 갖고 반하는 거는 꼭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 느껴지는 그런 아주 안정된 감정 이러한 거가 어떻게 보면 끌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신기한 게 저희가 뭐 소개팅을 100번을 해도 결국 만나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한 분을 딱 만났을 때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느낌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꼭 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끌리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헬렌 피셔 박사가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참 재밌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는 네, 거예요? 4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전 세계 이 모든 인간이 4개에 탁탁탁 속하지는 않겠죠. 네네. 그러나 이 피셔가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 거가 우리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호르몬 가지고 이렇게 어느 게 더 우세한가에 따라서 인간은 이런 유형에 속한다 하는 거가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속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 도파민 유형. 그죠? 네. 네. 도파민 유형이라 그래서 이런 유형에 속하는 거는 여러분들 도파민 부족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쾌활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사교적이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이러한 호기심 많고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도파민 유형이다라는 거죠. 뭐 더 붙일 거 있어요? 도파민 유형,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을 도파민 유형으로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도파민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린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새 대문자 E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대문자 E에 엄청 이제 누가 봐도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혹시 유튜버 가비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뭐 가비님 같은 퀸가비 같이 네. 정말 누가 봐도 에너지가 넘치는. 넘치고 네. 그러면 이제 도파민 유형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도파민 유형은 도파민 유형 자기랑 같은 사람에게 끌린다. 끌린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뭐 무슨 다 맞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세로토닌형이요. 세로토닌형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떤 규제라든지 또 뭐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형, 보수적이고 좀 더 안정적이고 이러한 규범 또 어떤 충성, 내가 이렇게 배신 안 때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충성적인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 유형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어떤 친구가 좋을까?
재밌는 친구가 너는 좋으니 음. 아니면은 그 로열티를 뭐라 그럴까? 충성 그러니까 좀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그러니까요. 조금 더 센 단어 같기는 해요. 더 센 단어죠. 네. 뭐 faithful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충성스러운 친구가 좋으니 그러면 이 유형에 속하는 그러한 세로토닌 계의 사람들은 나는 그 로열티가 없는 사람, 충성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 못 참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좀 충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신뢰?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그렇죠. 따라줄 것이다. 따라주고. 네. 네. 뒤통수 안 불륜 때리고. 절대 안 되고 안 이런 되고. 거네요. 네네. 불륜 절대 안 되고 어. 내가 가정 생활을 하면 이걸 따라줄 거고 우리의 관계가 뭐 또 그냥 파트너일 때도 그러한 거가 가장 중요하지. 왜 우리가 물어보면 나는 재밌는 남자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닌 유형이죠. 근데 이런 유형은 역시 자기 같은 유형을 좋아한다. 세로토닌계형은 자기랑 똑같이 그렇죠. 세로토닌계를 좀 이렇게 선호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테토에겐인 그렇죠. 거죠? 네. 테스토스테론. 네. 이게 발음이 참 제가 어려워요. 네, 호르몬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테스토스테론 유형의 사람들, 뭐 이건 뭐 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고 그 다음에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성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도 굉장히 결단력 있게, 그러니까 리더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단력 있게 이렇게 가는 형을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남성들이 전부 다 이 테스토스테론 형이 아닐 수 있어요. 네. 또 여성들도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성들 중에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아마 힐러리일 거다. 힐러리 클린턴. 네, 힐러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힐러리가 실제로 어떻게 남편 클린턴을 만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를 전혀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더 세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유형의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남성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유형은 자기하고 반대 유형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남성은 뭐 에스트로겐이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성을 원할 거고, 그런 또 남성도. 그런 남성도 네. 네, 이런 여성적인 그런 여자를 원하지 않나 하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테토에겐 성격 유형 리스트를 좀 네, 재밌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테토남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감정보다 논리를 우선시한다. 그리고 이게 재밌었어요. 패션, 향수 등에 큰 관심이 없어서 로션도 잘 안 바르고 그렇죠. 선크림도 잘 안 바른다. 화장품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낯선 장소에서도 잘 자고 적응력이 좀 뛰어난 편. 네. 그리고 애교나 감성적인 교류는 조금 적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또 이상형이 뭐야라고 할 때 보통 뭐 애견남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테토남은 그냥 단순하게 예쁜 사람. 네. 성격 좋은 사람. 네, 성격 좋은 사람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또 테토녀도 비슷했어요. 뭐 독립심이 강하다던가 어디 가서 주눅 들거나 기가 죽는 편은 전혀 아니고 존재감 좀 있고 네. 학창 시절에도 조금 기세가 있고 또 운동을 즐기거나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스트릿 패션도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게 아니라 힙한 패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옷들을 좀 많이 입는다. 그리고 호감 있는 이성에게 먼저 대시하는 거를 잘하는 뭐 그런 유형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얼추 맞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마초남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네,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뭐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쪽에 좀 속한다라고 싶으면은 이렇게 테토남이다, 테토녀다 이렇게 테토녀다, 얘기를 하는 얘기할 것 수 같아요.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 유형이 에스트로겐 관련된 그러한 유형인데요. 이제 이 경우는 감정적이고
다정다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협동, 설득력 있고 약간 순종적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이니까 네. 네,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경우죠. 근데 네.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는 좀 많겠지만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클린턴 부부를 비교해서 그런데요. 네. 네, 클린턴 남자 클린턴, 빌 클린턴 빌 대통령이요? 네, 네. 빌 클린턴 같은 전 경우는 대통령이요? 네, 전 네. 대통령이죠.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딸 결혼식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걱정돼. 이러한 얘기를 실제로 했다는 거죠. 네. 아마 보면은 빌 클린턴은 조마조마하고 있을 거고 힐러리 클린턴은 전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여성도 있지만 이제 남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건 다르지만 뭐 애견남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는 저는 초식남 같은 경우에 그 단어가 있었네요. 그 단어가 이제 네, 그러니까 초식남. 네, 초식남은 그냥 내가 어떤 여자 좋아한다고 따라다니고 뭐 이러는 거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풀만 뜯고 있고 그렇죠. 네. 뭔가 그냥 이렇게 약간 감수성 있고 시를 쓴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사진 남자들이 찍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런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예전부터 있었네요. 그 지금 조아님께서 뇌를 찍어보면 이게 다른 건가요 하셨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호르몬에 가깝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호르몬과, 이제 네. 뇌를 찍어보면 다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남성의 뇌, 여성의 뇌가 딱 다르다고 하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형이면 예를 들어서 여성을 만났을 때 여성이 아주 수동적이고 좀 다소곳하고 하면은 뇌 활동이 네. 좋아지는 거죠. 이제 막 활성화가 되는 네네네. 거예요. 약간 자기답게 산다는 거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네. 내가 이제 활동하는 거를 보고 네. 아마 이 활성화되는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애초에 뇌가 탁 다르다는 다르다. 거는 아니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워님께서 흔히 유행하던 MBTI랑은 다른 걸까요? 라고 했는데 다르죠. 네, 다르죠. MBTI는 이제 뭐 직관성, 분석, 뭐 이러한 여러 가지 16개의 유형으로 나눴고요. 근데 거기 내향성, 외향성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하고는 연결을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눴고 우리 피셔 교수님은 4가지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 4가지가 호르몬 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걸로 4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이제 비슷한 거는 인간을 16종류로 나눈 거랑 4가지 종류랑 나눈 거랑 또 우리 혈액형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A형, B형 뭐 이런 그러네. 애견남은 A형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주 이 전통 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유형 나누는 거가 그렇게 유형으로 아니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나 A형이야. 그러면 뭐 그런 성격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A형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참고만 하는 거지 재미로 이렇게 유형이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희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뭐 권장하고 좋은 이론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네, 재미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흥미롭게. 다른 뭐 성격 유형들이 접근 방식은 달라도 조금 비슷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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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저희가 4가지 유형을 좀 봤는데 헬렌 피셔 박사는 본인은 연구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도파민형에 에스트로겐형이 섞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녁에 이제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파티 가고 사람들 만나는 걸 훨씬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떤 글쎄요. 유형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굳이 나누라면 세로토닌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안정적이고 지켜나갈 거 지켜나가고. 근데 제가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곽 교수 아니야. 곽 교수 약간 도파민계. 그래요? 그럴 거야. 아니야. 뭐 일할 때 보면은 약간 막 카리스마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약간 막 이렇게 일 벌리고 이러는 거는
도파민계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끌고 나가고 막 이거 하자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또 테스토스테론 걔가 있을 거야라고 저를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보느냐,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어느 한쪽 유형으로 다 사람들이 속한다기보다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성분이 나도 약간 그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 여성스러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느 한 가지에 탁 속한다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헬렌 피셔 박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했던 게 우리는 왜 저 한 사람에게 반하는 걸까, 끌리는 걸까를 해석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큰 분이 있을 그렇죠. 거고 그런 분은 에스트로겐계에 더 끌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틀린 이론은 절대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었던 게 첫눈에 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어쨌든 이분께서 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첫눈에 이렇게 확 끌려가는 거, 확 반응하는 거가 실은 피셔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성적인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탁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성격, 그러니까 그 뭐 오래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냥 어떤 차림새라든지 이러한 거를 보면서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한 거가 뭐냐면 이제 요즘 젊은 층들은 필이 통했다. 소울이 통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뭔가 네.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끌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이 그 많이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네.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 동물들한테 우리가 침범을 당하면 종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메이팅 시그널이라 그러거든요. 메이팅 시그널이요? 짝짓기 짝짓기 시그널이에요. 신호요? 네, 네. 짝짓기 신호 이런 거가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은 그러한 남녀 간에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컷하고 암컷이 뭐 그렇게 막 내가 쟤한테 끌려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시기가 되면 막 이렇게 뭐 메이팅을 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 원시 사회에서도 약간의 나 저 사람하고는 뭔가 이렇게 짝짓기 신호. 막 약간 말이 안 좋으네요. 하여튼 메이팅 하려고 하는 그게 좀 끌려 이러는 거를 피셔가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인류학자시니까 이분도 그렇죠. 조금 진화심리학적인 진화론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첫눈에 반하는 게 짝짓기 신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젊은 층들이 아니 걔는 내가 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안 끌려 이런 용어도 하거든.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냄새가 안 좋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이야기를. 있고요.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저 사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학생들이 한 집에 같이 몇 명이 막 2명, 4명 이렇게 동거하고 있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를 하고 이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 그게 이제 아마 그런 약간 화학적 뭐 이런 반응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헬렌 피셔 박사가 이 책에서 사랑을 단계별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고 썸을 타고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첫 단계가요. 원래 이제 그 원어에는 러스트예요. LUST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참 자극적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자극적이라서 러스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욕망? 색욕?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번역이 어려운데 네. 이렇게 확 그 끌려버리는 그러한 거가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에스테로겐, 테스토스테론 이게 호르몬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호르몬이 그때는. 왕성할 때 사실 이것도 첫 단계가
일부 그 수긍이 가는 거는 나이 들어갈수록 뭐 별로 이렇게 호르몬이 막 작용해서 막 그냥 전화번호 따고 막 이런 거 덜해진다고요. 네, 귀찮아요. 네. 만나면 만나게 되지 이러고 있게 되는데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약간 그런 거를 뭐 그래서 당장 지금 뭐 같이 뭐 잠자리를 같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 호르몬에 의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갈망이란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성적 욕망이라고 요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단계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원래 이 피셔가 얘기할 때는 로맨틱 러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열정성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거가 요 단계가 갈 때 이제 분비되는 거는 호르몬이라기보다 도파민인 거예요. 아, 낭만적 사랑이라고. 네, 그래서 헬렌 저는 피셔 박사님 네, 얘기한 거. 열정적 사랑이라고 좀 바꾸거든요. 얘기할 때. 근데 로맨틱 그러면은 조금 뭔가 좀 그거보다 부드러운 느낌인데 부드러운 그거보다는 거예요. 더 약간 열정. 뭐냐면 안지나서나 그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학생 같으면 학교 와 있는데도 계속 떠올라. 여자친구 생각나고. 그리고 네. 그래서 막 그냥 수업 끝나고 막 그냥 음. 그 앞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회사 끝나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놓고 오늘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 하려고 회사 앞에 탁 가서 기다리거나 이거예요. 그냥 막 보고 싶고 막 생각나고 이런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셔는 그런 게 피셔 연구였나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지인 사진하고 내 여친 남친 사진을 보여주고 fMRI로 뇌를 찍었어요. 그러면 어떤 지인 친구 저 친구 나 아는 친구니까 이렇게 볼 때 fMRI가 막 그 뇌가 막 활성화되긴 하잖아요. 근데 내 지금 사랑에 이 열정적인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랑에 빠진 그러한 커플들이 내 남친을 볼 때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막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는 한번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라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래요. 사진을 치웠는데도 계속 그게 뇌에 그 반응이 있는 내 거예요? 반응이 그냥 남아있는 친구들은 금세 없어지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사랑에 빠지면 공부 못한다, 뭐 연애하면 공부 못한다, 뭐 일 못한다 이러는 거가 앉아서 그냥 그 생각이 한번 탁 떠오르면은 안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엄청난 도파민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우리 그 전뇌에 보상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복선조체, 복조피계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하여튼 보상 중추가 있는데 그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이 막 활성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가 언제까지 얘기했지만 인간이 동물도 그렇지만 나한테 쾌감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는 거는 다 중독이 돼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출돼서 나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운동 중독도 있고요. 운동도 중독되잖아요. 그쵸. 운동하고 나서 기분 너무 좋아. 중독됩니다. 모든 거가 그래서 이제 그중 뭐 마약 요즘에 도파민 제일 위험하게 하는 거가 쇼폼이라는 거 아니에요? 쇼츠죠. 네. 네. 그래서 그 쇼츠 보지 말라. 이거는 마약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면 이걸 계속 보니까 도파민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스토리가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드라마 뭐 긴 거 못 보잖아요. 다 짧게 하는 거 그냥 확 보게 되고 그게 이제 거기 그렇게 짧은 거를 봤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거는 길게 기다리려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지고 도파민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보다는 더 그렇게 돼서 중독성이 되는데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게 코카인 할 때하고 똑같다. 코카인 할 때와 사랑에 빠질 때랑 똑같다. 암페타민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장밋빛 사랑이라 장밋빛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우울증도 없어진다 그랬죠. 도파민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엄청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막 다 할 것 같고, 뭐 특히 내 여친 남친을 위해서는 뭐 무거운 것도 그냥 다 다 옮겨주고. 해줄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그 시기가 있고. 근데 이 시기가 너무 오래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오래 가면 너무 오래 가면 정말 일도 못 하겠네요. 일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식기 마련인데 그 다음 단계가 애착 단계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서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사랑이라는 거 이게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는 막 맨날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 커플 이런 경우도 주말 기다릴 수 있고 심지어는 외국 가요. 그래도 기다린단 말이죠. 변치 않고. 군대 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떠나 있을 때는 이 애착 단계까지 가서 떠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낭만적 사랑일 때 떠나면 안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애착이 형성돼서 이제 상대방을 봤을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좀 나오고 네. 그럴 안정감이 있고 네. 내가 내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사랑도 할 수 있고. 때 그럴 때 군대 가야 된다. 그럴 때 유학을 가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아까 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성과 남성의 뇌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헬렌 피셔 박사가 연애 본능에서 했거든요. 네네네. 다르다는 것보다요, 뇌 구조가 이제, 뭐 여성들이 좌뇌가 더 발달됐다, 뭐 우뇌가 발달됐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러한 부위가 되겠죠. 근데 남자들은 시각적인 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이러는 반면에 여자들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따뜻하고 공감, 이러한 데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이제 남성들하고 여성들이 다른 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약간의 어쩔 수 없이 다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남성들은 처음에 볼 때, 예쁘다. 시각에 예민하네요. 네. 늘씬하다. 그런 거가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론 여자도 뭐 남자 그냥, 잘생겼네. 이런 건 들어옵니다만, 어떤 남자가 한테 더 빠지느냐 하면은요, 키 크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하는 것보다요, 나한테 내 말 들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힘들겠다. 공감하는.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용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막 플레이보이들 뭐 제비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넘어올 때 보면은 이 남자들이 잘생겼어가 아니에요. 도리어 막 얘기 잘 들어주고 막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막 공주처럼 이렇게 해주고. 네, 이러는 경우가 훨씬 더 내가 존중받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러한 때에 이제 뇌가 더 활성화가 되고 특히 내가 사랑을 느끼는 이러한 데가 더 활성화된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뇌를 좀 보면은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네, 남자는 조금 시각적인 뇌가 활성화되고 여성은 조금 언어나 네. 좀 이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 그렇게 관찰이 되더라. 네. 라는 거네요. 거죠. 그렇다고 남자들이 전부 그냥 시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남자들도 착한 여자 좋아하고 내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극을 탁 주고 뇌 활성화를 막 시킨다. 그러면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이렇게 약간 야한 거 볼 때 더 막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남성들이 조금 더 시각적인 거가 예민하다 하는 거죠. 뭐 전부 다 남성들이 무슨 외모만 보고 여자한테 끌린다? 그건 아니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좀 늦어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에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40, 60대가 쭉 있으시다 보니까 하루 한 컷님도 질문해 주셨어요. 연애 감정이 점점 식어가는 커플의 경우에도 다시 활성화시켜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네.
사랑을 10년, 20년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헬렌 피셔 박사가 어느 정도의 답변을 좀 내렸습니다. 네. 네. 피셔는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젊은 사람들의 뇌 호르몬 막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연구를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그 커플들, 막 50, 60, 70 된 커플들을 봤더니 이들도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미국 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러한 경우는요, 미국인 같은 경우는 맞네요. 사랑을 하니까 결혼 생활을 해요. 거기는 사랑이 식으면 이혼해버리는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막 그렇게 뭐 보고 싶고 뭐 안아보고 싶고 이런 거 없어도 사랑은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거가 그렇게 막 보고 싶고 막 안아보고 싶은 거는 열정이지, 열정은 쉽게 마련이에요. 그게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뭐 8개월에 끝난다 어쩐다. 열정은 또 식어야 돼요. 아까처럼 마약한 것처럼 사람이 계속 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안정적인 단계로 가니까 열정이 식은 거지 사랑은 식은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형태로 봐야 되는 거가 한 가지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피셔도 그런 거 제안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가 이제 서로 간에 스킨십 하는 거. 아, 그쵸. 피셔는 그 얘기를 옥시토신이 했어요. 나와야 되니까요. 옥시토신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 너무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이라도 가만히 잡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저 커플들은 해나가는 거 필요하다. 아, 이상해.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는 피셔 얘기도 하지만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가 뭔가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같이 하든 활동을 같이 하든 해가지고 뭔가 막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뭔가 예를 들어서 둘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가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다른 이제 커플 두 사람하고 우리가 복식으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편이잖아요. 팀워크가 되겠네요. 팀워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겨봐요. 막 그냥 기분 껴안지 좋고. 말라 그래도 서로 껴안게 되고 이런 거를 이 사랑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 취미 활동을 찾아보면 서로 맞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남편은 밤에 뭐 이렇게 라이트 하고 낚시? 등산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아, 부인은 네. 죽어도 그걸 못하겠대. 그런 거 말고 합의해서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를 뭔가 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이 긍정 착각이에요. 분석하지 마라. 긍정 착각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인데 나는 내가 이 얘기한 줄 알았더니 피셔가 이미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긍정 착각이 뭐냐면 상대를 우리가 눈꺼풀이 씌운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가 착각해야지 사랑이 와요. 콩깍지요? 콩깍지, 맞아. 콩깍지 효과가, 콩깍지가 씌어야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니에요. 씻지도 않아. 게을러 터졌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쁜 점,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러지 말고요. 아, 그래. 우리 남편 멋져. 이렇게 약간 착각 가지는 거. 약간 이거는 자기 체면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약간의 그런 착각. 그리고 뭐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면은 사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나 그래. 저 사람 너무 멋져. 그리고 약간의 착각 가지기 위해서는 약간 서로 간의 관계 유지하는 것도 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막 가까이 막 모든 24시간을 같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요. 조금 낮에는 서로 다 활동 다르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밥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노력입니다. 뭔가를 이벤트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사랑도 유지되는 거지 그냥 다 식어버린 호르몬을 계속 어떻게 나오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시 만들어가는 환경을 가져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긍정 착각이라는 개념이 조금 신선하네요. 이게 포지티브 일루전인 거죠. 일루전이죠. 네. 그러니까 내 남편 멋있다. 내가 골랐지만 정말 잘 골랐다. 네. 조금 안 씻는 것 같은데 어제는 씻었다고 네. 이렇게 생각. 맞아요. 어제는 씻어서 그게 어디냐. 아, 그렇게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오늘 여름 동안 열게 된 심리 책방 첫 시간으로 연애 본능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헬렌 피셔 박사가 사랑을 과학적으로 모두 다루었다고 하지만 이 얘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였죠? 이별하고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 네.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까지 갔는데 갑자기 네. 이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의하는 것도 한 챕터가 이별, 어떻게 이별 잘할 것인가 네.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팁을 여기 지금 이제 뭐 그 연인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팁을 얘기하면 너무 그 사람 생각하는 거 막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으려고 억제하게 되면 더 생각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 그 다음에 슬플 때는 실컷 슬프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방어하고 너무 슬프지 말아야 되고 너무 이러고 다니지 막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와서 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어요. 슬프고 울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궁금하고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별이 됐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그 시간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단 그때는 나랑 그 사람이 같이 합치가 돼 있다가 갑자기 나 혼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거로 돼 있다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다음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지난 사랑이 내가 왜 이별까지 가게 됐는지 그 사람 뭐 잘못한 거 있겠지만 내가 부족했던 건 뭔지 그래서 이 이별이 다음 사랑을 위해서 하나의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별은 성숙이라고 필요하거든요. 이별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네. 해본 경우가 내 다음 사랑은 더 하나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전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고 미화시킬 수 있어야지 뭐 죽인다 살린다 뭐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화돼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했나요?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또 한 줄 팁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